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 안노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주말 내내 우리 참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렵나, 아, 참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로나에 이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동해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한 사람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이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처럼 또 숲을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정말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주말에 뭐 좋은 내용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미 시작을 하라 그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해 내느냐 지금은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한번 뉴스 나온 걸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이 뉴스를 보고 너무나 기뻤는데 사실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구배 안 가죠. 러시아군이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믿고 싶은 것은 푸틴의 암살이죠. 자, 예전에 2차 대전 때 뭐 1944년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전쟁에서 이제 뭐 연합군들에게 포위가 되고 있는 이미 전쟁에서 계속 연합군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독일에서도 반드시 이제 반대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협상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을 때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히틀러는 뭐 그럴 생각이 없었고, 뭐 히틀러도 그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도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2년이 격리돼서 뭐 정신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보면 많은 그 정상들하고 회담을 할 때 뭐 5m짜리, 6m짜리 그 긴 테이블에서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들통이 났죠. 어제 러시아 그 스튜디오스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옆에 쫙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 그제 한 2, 3일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느냐, 전쟁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부의 적을 외부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쿠데타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군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군사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면 야, 쿠데타라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2차 대전 때 조금 베를린에서 좀 떨어져 있었죠. 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이라는 곳에 이 늑대굴이라는 곳에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령 독일의 대령이 암살을 시도를 했었었죠. 근데 참 운이 없게 그 폭발이 히틀러를 죽이지 못하면서 결국엔 총살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베를린을 장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히틀러만 죽이면 베를린을 좀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지금 이제 뭐 푸틴은 계속 거기에 이제 크렘린궁에 계속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지 않을까, 향후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누구도 결국에는 반대 세력이 커지다 보면, 그리고 반대 세력이 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면 정권 유지가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푸틴의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건진 게 있어야 지금
나올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뭐 건진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그저께 나오는 뉴스인데요. 러시아군 5천 명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쭉 냈는데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신빙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그 러시아군 안에서도 일부는 좀 전이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지금 뭐 보면은 뭐 탱크도 그렇고 지금 보급도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 계속 뭐 대량 상살 무기를 쓸 거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일으키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점점 유무으로 빠져든다. 뭔가 이 푸틴의 노림수를 보게 되면 최후 마지노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완충지대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트루모너가 에게해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에게해를 보게 되면 요 그리스하고 터키 요 사이에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가깝죠.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고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동항으로 알려지고 있는 크림반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트루모너라는 그 항공모함을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 그 항공모함이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동을 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어떤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아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한 폭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는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성장률 자체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고용이 줄 것이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또 고용이 줄 것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경제를 성장률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해서 200만에서 300만 배럴 정도를 좀 숨통을 쓸 수 있는 그런 생산량. 그래서 이란하고의 핵 협상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바로 이제 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 이란하고 핵 회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회담이 좀 종결되려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또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란을 제재를 풀려면 원래는 이란 제재를 좀 완화했었고 그걸 트럼프가 탈퇴를 했었죠. 러시아는 오히려 거기 비난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란하고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방해하지 마라. 이것을 서면으로 보증해라. 라는 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또 이렇게 조금 여러저러 또 삐딱거리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그래도 어쨌든 이란하고 핵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양은 적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 내용, 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전쟁 끝나려면 푸틴을 암살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자 승무원들하고 푸틴이 바로 앞에 만나가지고 꽃다발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지금 러시아의 기업들 주가가 좀 휘조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MSCI EM에서 퇴출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MSCI를 기초로 하고 있는 러시아 ETF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3만 정도 했던 게 지금 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하한가로 내려갔고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데요. 이 LP들도 이걸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조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지금 EM 지수에서 뭐 러시아 기업의 가치를 0.0001달러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R 가격이 지금 영국에서 95% 정도 폭락하는 러시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DR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예탁기관이 현지에서 증권 발행할 때 주식과 전환이 가능한 증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러시아 시장이 폐장이 돼 있어요. 외국 자금들이 팔지 못하게끔 아예 폐장을 시켜버린 상황인데 이미 급락했지만 폐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재개됐을 때 뭐 이제 뭐 퇴출됐기 때문에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R 가격이 이제 실제 러시아 기업들 주가는 아니고요. 이 DR 가격, 즉 이 DR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ETF 가격들 폭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률이 93%, 노바테크는 99%, 거의 뭐 0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는 ETF가 이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폐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랜 기간 러시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게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미약하겠죠. 희박하겠죠.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경제 제재를 다 풀라는 조건 하에서 만약에 뭐 푸틴이 퇴출로를 만들어낸다라면 뭐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 러시아의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률이 엄청나죠? 환율 폭등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보게 되면 지금 대략 700조 원 증발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 600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가총액 700조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00조지 이게 이제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재벌들의 재산만 한 100조 원 이상이 증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국채 등급이 6단계 하락을 했고요. 바로 쓰레기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루블 가치는 대략 35% 정도까지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비용도 현재 뭐 어디에서는 하루에 20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막 과장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수십조 원 정도는 일단 못해도 뭐 날아갔을 거다라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버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러시아가요, 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달러 결제를 안 해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금이요,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2,300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1kg이 대략 한 7,500에서 이제 8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에서 170조 정도 사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를 지금 러시아가 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보시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세계 5위예요. 대략 4,800억 정도를 가지고 이 중에 절반 정도 한 30% 정도가 40% 정도가 금으로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달러가 16% 정도
그다음 위안화가 14%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로화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 러시아가 그동안에 금을 계속해서 모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 같은 경우 4천억 정도, 4천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너무 낮아요. 지금 우리나라 금은 한 100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이 157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보다는 금 보유량이 좀 작다. 아무래도 IMF 때 많이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 보유량은 좀 적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또 하나 믿는 구석이 바로 이제 가상화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1200만 개 정도의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총 금액이 한 24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가상화폐, 러시아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차단하는 그런 방안도 현재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대량 살상으로 가는 정말 미친 짓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푸틴의 어떤 뭐 전직 미국의 CIA 요원이 말하기를 사실 푸틴의 그 정신 상태, 의도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위성으로 보고 또 통신으로 감청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참 누구도 알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전쟁이 좀 끝나서 우리가 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이제 전쟁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살기 힘들게 만드나.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소득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이걸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폭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하루빨리 좀 내부에서 뭔가 좀 터져서 진퇴양난 되길 바라봅니다. 자, 러시아 또 뉴스 보면 러시아 수주 물량이 10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업체 얘기인데요. 러시아에게 수주받았던 물량이 1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전체 수주 비중, 잔고 중에서 한 9%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엄청난 악재일 것인가? 지금 이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하고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좀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는 걸 좀 깨달았기 때문에 이 LNG선 발주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지금 토큰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고, 과거에 러시아한테 받았던 이걸 그냥 지금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이 착공에 안 들어갔다고 하죠. 이거를 해지를 하고 새롭게 더 비싼 거를 받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뭐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비싸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조선주에게는 이 내용만, 이 뉴스만 보고 악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 LNG로 가는 부분들 이거는 좀 당분간은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하인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만 보고 너무 놀라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나 보게 되면 2차 대전 초기에 일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기와 비슷하면 정말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고요. 2차 대전을 말기와 비슷하게 되면은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푸틴은
베이비 히틀러예요. 지금까지 히틀러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 대전 당시 초기에 일본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일본이 자꾸 이렇게 뭔가 점령하고 전쟁을 자꾸 벌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었고요. 철강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택한 게 뭡니까? 바로 동남아를 점령하는 거죠.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주만을 공습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이 좀 다시 재정비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동남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하겠다. 유리한 쪽에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은 2차 대전 말기에 아시다시피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괌이라든가 사이판 쪽을 점령당했죠. 그래서 해상이 다 봉쇄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일본의 히로시마라든가 이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전쟁은 일본에게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로 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기냐, 여기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봉쇄했는데 역시 이렇게 다른 쪽을 쳐들어갈까봐 좀 무서운 거고요. 이쪽이라면은 그나마 이제 좀 협상이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2차 대전 때와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일정인데요. 9일 날에는 뭐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 거 아시겠고,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좀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마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이번에 좀 최근에 조금 줄었거든요. 다시 또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0일 날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이 7.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예상하는 것은 7.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넘어갈 예측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예상보다 상회한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이 또 잠깐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화정책 회의도 10일 날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뭐 큰 힘이 없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장은 그래도 버틸만하다.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반격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닥에 깔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2820선까지는 여전히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만약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약간 협상에 대한 그 당장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이 협상에서 진짜 쌀 한 톨만큼이라도 어떤 이렇게 좀 구상점을 찾아낸다라면 시장은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또 3차 회담에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회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뭔가 하나는 얻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크라이나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에다가 뭐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장 해제는 또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서방에 대한 제재는 계속 더 가해질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계속 그 러시아군을 또 내부에서 그 게릴라 작전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 같은 것이 여기저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러시아도 뭐 하나를 얻어가면서 최대한 이런 좀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모든 게 좀 종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러시아의 현재 상황도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좀 주식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뭐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음,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예,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시기지만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들 가지시고 힘들 내시고 그리고 이번 주도 힘이 들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 인내의 결과는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어떤 보답을 해줄 거다. 예,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